오늘 좀 전에 쇼츠 2%에 대한 7번 문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 7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동안 그 쇼츠로 나갔던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예요. 1번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 1번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들어오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1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가 뭐였냐면 2번 문제가 우리가 도를 기준으로 해서 쭉 불다가 이렇게 음을 유지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천천히 떨어뜨릴 수 있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도로 시작을 했지만 쭉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음 정도까지, 그러니까 C지요, C. 그래서 이거는 알토 색스폰 기준으로 T1에서 E 플랫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C까지 떨어지면 이제 A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까지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D입니다. D. E 플랫으로 시작해서 D까지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테너를 기준으로 하면 B 플랫이라고 표기가 되거든요. 도가 B 플랫으로 시작을 해서 쭉 떨어뜨려서 A까지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예요. 이건 천천히 이루어지는 문제고, 이거 B 플랫이다 A다 어디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T1 보면은 이 상단에 알파벳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에서 그 자기가 내고 있는 음을 그 표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2번 문제가 길게 떨어뜨리는 거였다면 3번은 이거를 빠른 시간에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뜨렸던 걸 마치 이렇게 비행기가 쭉 활주로를 타고 활주로를 향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양새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고개 비행하는 거죠. 띠유 빨리 떨어뜨리는 건데 2번하고 3번하고 사실은 모양새는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 3번을 제대로 구사를 하려면 2번에서 천천히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연습을 하시고 빨리 가는 게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좀 급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넘어가고 그러는데 결코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래봐야 뭐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일단 천천히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빨리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드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드롭. 그러니까 색소폰의 대표적인 4가지의 테크닉을 얘기한다면 드롭 있고요, 스쿱 있고, 그 다음에 밴딩 있고, 비브라토 있고. 그래서 요 4가지의 대표적인 색소폰의 테크닉 중에서 요게 구사가 되면 드롭이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도라는 음을 하나 잡아서 연습을 하는 거지만 C로도 해보시고 라로도 해보시고 저 높은 2옥타브에서도 해보시고 3옥타브도 해보시고 이거 다 해보셔요. 근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음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우리 솔 정도, 중음이라고 생각하는 솔 정도서부터 이 아래쪽으로는 이 구사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 하다 보면은 그 저음에서도 이게 이제 돼요. 되기 시작하시니까 꾸준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2% 4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도를 불고 우리가 이제 C까지 떨어뜨리는데 여기가 C잖아요. 반음을 떨어뜨리는데 이 반음을 떨어뜨린 상황에서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그러니까 떨어뜨린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데 주의할 점은 음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 아래쪽에서 형성이 돼서 유지가 돼야지 이게 다시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것까지도 되면은 이제 5번에서 어떤 문제였냐면 2% 5번 문제에서는 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서 C로 유지까지 시켰어요. 여기가 C니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다시 도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릇 모양의 형태, U자 모양의 형태가 나오면은 이 5번이 됐다. 그리고 이 5번이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서 다 색스폰 테크닉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내렸으면 드롭 나왔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드롭이죠. 그 다음에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작게 그리면 이렇게 파장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이게 비브라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T1을 봤을 때 가운데에 있는 흰선, 가운데 중앙에 있는 흰선을, 중앙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 흰선이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흰선이. 그러니까 제음에서 떨어졌다가 제음까지 가야지 이게 어떻게 높아지는 일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색스폰 테크닉이 떨어뜨렸다가 제자리는 있어도 높아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테크닉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요. T1을 왜 이렇게 세로로 보느냐, 이렇게 눕혀서 가로로 보면은 음이 떨어졌다는 것과 높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보느냐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 T1이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이 스마트폰용으로 이게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대부분 이제 직사각형 형태인데 위아래로 길죠. 폭은 좁고.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그 개발자의 의도도 맞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일단 원래 이 만들어졌을 때가 스마트폰을 위해서 만들어진 앱이기 때문에 그냥 세로로 놓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답을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도를 기준으로 연습을 했잖아요. 소리를 시도하고 내보고 하는데 도라는 포지션을 누르고 한 손가락 중지를 누르고 처음부터 우리가 떨어뜨렸던 음을 처음부터 잡아서 이렇게 시로 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요거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요거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이 테크닉을 위한 그 어떤 그 트레이닝을 1부터 7까지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오면은 요게 중간쯤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거를 처음에부터 요거 잡는 거,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셨는데 떨어진 상태를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내는 걸 힘들어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엘토 색스폰 기준으로 여기가 E 플랫이고 여기가 이제 D가 될 텐데 T1으로 놓고 보면 정확하게 이거를 D에다가 가운데다 정확하게 맞추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는 데서 그냥 D 정도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가운데 맞으면 좋죠. 좋은데 그 가운데를 잡는다는 게 보통 내공 갖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불면은 이게 E 플랫이잖아요. 도의 제 음인데 이거를 D를 잡는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반음을 낮은 상태에서 잡는다 그러면 지금도 좀 덜 떨어진 거예요. 더 낮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D가 나왔잖아요. D가 나왔는데 D가 나온 상태에서 약간 지금 오른쪽 빨간 쪽으로 갔다는 거는 좀 높다는 얘기지. 우리는 D를 내려고 그랬는데 D는 D인데 C는 C인데 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쯤 어디서 나와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한번 도전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훈련을 위해서. 제가 D를 가운데 쪽으로 보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긴 된단 말이에요. 예, 가운데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굉장히 좀 처음에 시작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뜨린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D 가운데가 거의 맞춰지는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도를 누르고 우리가 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상태가 이렇게 곧바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좀 파장이 좀 심할 수는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D가 나올 수 있느냐, D가. 그리고 또 한 분의 댓글에서 제가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뭐냐면 굳이 이거를 반음까지 이렇게 내려야 되느냐. 반음까지.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은 도가 예를 들어서 도가 있고 시가 있는데 여기를 반음 사이라고 본다면 한 이 정도까지만 내리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분 질문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심하게 내렸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 스트레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칭. 근데 스트레칭 하면 동작들이 다 과하다. 그러니까 막 쭉 늘어뜨리고 막 당기고 그냥 몸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막 벌리고 오므리고 하는 게 스트레칭이잖아요. 그 스트레칭을 해야 몸도 안 다치고 우리 운동신경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내려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돼요. 근데 어떤 스트레칭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 반음 정도까지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뭐 반음이 아니고 한음 반, 뭐 두 음까지도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제가 한번 내려볼까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반음이거든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하나 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반음 정도만 내릴 수 있으면 테크닉을 구사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반음만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6번은 그래서 좀 어려워하신다. 누구나 다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그 6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도를 잡고 시를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요거를 잡는 게 힘들잖아요. 요거 우리 도가 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할 거 아니에요. 도를 눌렀으니까. 근데 억지로 지금 반음을 낮춰서 이렇게 보내야 된다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필요한 게 여기서 바로 필요한 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단전을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 맨지 어디 깬지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좀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어디 깬지 내리는 걸 통해서 어디 깬지라는 거를 감을 잡았으면 그거를 기억하고 계속 거길로 보내려고 하는 그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은 이 상체 중에서 머리, 어깨, 목 이런 데서 찾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딱 여기 힘 빼고 단전만 딱 뭉치게 한 다음에 그 집중력을 딱 찾아가지고 착 보내는 거예요. 예, 어제 그 복식 호흡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일단 마무리를 졌는데 도움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도 너무 기쁜 일이에요. 말주변도 없고 재주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설명으로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그 단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강조를 했는데 아마 어떤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음악가인지 무슨 뭐 한의사인지 뭐 기공사인지 기공술을 가르치는 사람인지 단전 호흡을 가르치는 사람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제가 봐도 그래. 그런데 이 단전의 그 어떤 위력이랄까? 단전의 어떤 그 효과는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가 그거를 오랫동안 했었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 단전 호흡을 해라, 뭐 단전에 뭐 힘을 주면 건강에 좋아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연주를 할 때 그 단전의 텐션을 잘 올바르게 사용하면은 안 되던 것들이 많이 풀려요. 그러니까 안 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게 음을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잡는다든지, 그거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문제지만
단전에 딱 힘을 주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딱 내려고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관역이 이렇게 있어요. 양궁 관역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 참 세계 랭킹 1위 아니에요. 양궁 어마어마하게 잘하잖아요. 뭐 나갔다면 금메달이고 뭐 요즘 그래도 또 이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더라고. 근데 양궁이라는 게 결국은 이 가운데 10점을 쏘는 거잖아요. 10점 가운데를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계속. 이런 데 쏘면은 메달 따겠습니까? 이런 데 쏘면? 가운데 10점 쏴도 이 금메달, 은메달 이게 가려지는 게 아주 그게, 아주 제가 보면은 살벌할 정도로 아주 치열하죠. 여기 가운데. 근데 그 양궁 선수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훈련으로 여기를 계속 쏘겠어요. 제가 양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양궁 선수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 단전을 이용하냐고. 제 생각에는요, 무조건 이용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30m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긴 거리를 이 조그만 관역의 가운데 이 조그만 곳에 그 얇은 화살을 여기에 딱 꽂아 10발 쏘면은 9발 이상 여기를 꽂아 넣는 정도가 되려면은 이 쏘기 전에 몸에 어떤 작용이 있겠어요? 단전에 무조건 힘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단전에서 딱 집중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훈련됐던 훈련처럼 연습할 때처럼 실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연습할 때처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잖아요. 그 수없이 연습을 했던 것이 그 긴장 상황에서 막 어떤 날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훈련된 대로 쏜다는 게 뭐겠어요? 그 기억을 꺼내내는 거잖아. 연습했을 때. 그 기억을 어디서부터 꺼내내겠어요? 그 단전에서 꺼내내는 거예요. 단전에서. 그래서 제가 단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예요. 뭐 사이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번은 설명드렸죠. 7번이 이제 오늘 나갔던 문제인데 7번이 이렇게 처음 여기가 도자리고 이제 우리가 C로 6번에서 C로 낮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도자리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어렵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내려가는 게 어렵고 내려간 상태가 어렵지 이 제자리로 올라오는 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제 쉬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천천히 이렇게 길게 해서 천천히 하라고 제가 그려드렸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2% 8번 문제가 이거예요. 8번 문제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짧게 가는 거지. 우리가 2%, 2번, 3번 문제도 결국은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음을 짧게 가져가고 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스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될 4가지의 테크닉 중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드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보고 오세요. 저 2% 쇼츠부터 제 설명까지 다시 보고 오세요. 드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드롭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밴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이거를 계속 화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면은 이게 비브라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가의 비브라토 편에서 비브라토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드롭, 스쿱이 남았잖아요. 스쿱. 어떤 분들은 이 드롭을 다운밴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스쿱을 업밴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밴딩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구부린다는 표현이 그 뜻이에요. 뭐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일자로 가야 될 게 이렇게 구부렸다가 다시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다 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업밴딩이 됐던 그거를 뭐 저 스쿱으로 이해를 하시던 다운밴딩으로 이해하시던 드롭으로 이해하시던 뭐 그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정확한 명칭은 드롭이 맞고 예, 스쿱이 맞아요. 나중에 나온 말이에요. 업밴딩, 다운밴딩은.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 스쿱에 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거잖아요. 스쿱. 근데 이 스쿱이 사전에 찾아보면,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스쿱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우리 저 냄비에서 찌개나 국 같은 거 끓이고 나서 이렇게 그릇에 옮겨 담을 때 국자 쓰잖아요. 국자를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옮기죠. 스쿱은 그 국자라는 뜻이 있고, 국자, 스쿱. 그리고 이제 그 신문 기자나 아니면 이 모든 이제 뭐 뉴스 기자들이나 이렇게 뭔가 취재하는 사람들이 야, 오늘 내가 특종 하나 건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특종 하나 건졌다. 그랬을 때 그 특종도 스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특종하고 국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진다는 어떤 이미지로 본다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죠. 국도 건지는 거고 특종도 건졌다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건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건지는 모양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건질 거냐. 어떻게 건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들통이라고 그러잖아. 들통은 냄비는 이게 짧은데 들통은 이게 이렇게 길고 깊잖아요. 그래서 뭐 양 많은 거는 들통에다 끓여야 되잖아. 들통에서 이제 뭔가를 끓이면은 보통 건더기가 이 들통 바닥에 가라앉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파라든지 이런 거 가벼운 거는 위로 뜨는데 특히 고기 같은 거는 이 무거워가지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 그래서 위에만 뜨면은 고기가 안 나와. 그거 아실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이 고기를 좀 같이 섞어서 이게 뜨려면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뜨죠. 한번 이렇게 휘져가지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쿱도 좀 스쿱답게 좀 스쿱 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최소한 반음 정도로 시작해서 제 자리로 올라가야 이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어중뜨게 들통에서 중간쯤에서 뜨면 여기서 뜨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고기가 걸릴 확률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고기가 확실하게 걸리려면은 이게 들통이라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떠올리는 게 고기가 걸리지. 네? 그래야 먹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맨날 위에서만 뜨면은 국물만 먹고 자기는 고기는 안 준다고 투덜거리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은 저 밑에서부터 이제 떠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얕은 데서 뜬다 그러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쿱이냐 아니냐? 이거 스쿱이에요. 이것도 어쨌든 건지긴 건졌잖아. 떠올렸잖아. 근데 내가 고기를 건지고 싶어. 바닥에 있는 건더기를 건지고 싶으면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건져줘야 뭐가 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색스폰 명곡 중에 하나가 로라 있잖아요. 로라. 제가 조만간 한번 연주해서 올려드릴게요. 이 로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스쿱을 하고 도달했으면 거기서 또 바로 드롭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떠떠띠
그 로라 아주 제대로 좀 멋있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 다. 이거 스쿱이 안 되면은 로라는 이제 그 뭐랄까 김치 없는 라면, 뭐 안고 없는 찐빵 이런 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왕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제대로 확실하게 들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폭을 최소한 반음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얕게 떠볼게요. 얕게. 자, 이것도 스쿱했고 드롭했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은 깊은 데서 건더기를 퍼 올려야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반음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스쿱이라는 게 조금 떠도 스쿱이고 많이 떠도 스쿱인데 건더기 뜨려면 깊은 데서 많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오늘까지 보세요. 오늘까지 이 2% 7번 문제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4가지 테크닉이 다 나왔네. 예.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지금 한 달이 아직 안 됐으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제시한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가지고 이게 다 됐다. 그러면 4가지 테크닉 다 된 거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만약에 됐다고 생각을 하면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제가 지금 3주 차인가 그렇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4가지 테크닉을 다 구사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저는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요.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제 짐작에는 요 정도의 레벨이 많으실 거예요. 되긴 되는데, 돼. 근데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돼. 또 하나는 되긴 되는데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저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것처럼 시원시원하게는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지금 4가지 테크닉에 드롭, 스쿱, 비브라토, 밴딩 4가지의 테크닉에 대한 어떤 원리적인 이해만 가지고 계셔도 그 이해만 이해하고 있어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야말로. 세워라 내워라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리를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구사가 되겠지. 서서히. 그리고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했지만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곡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막 하는 거예요. 그 프로들이 어떤 곡 연주할 때 여기 밴딩 해야지, 여기 드롭 해야지, 여기 스쿱 해야지 생각 안 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올 수 있으려면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훈련을 했겠어요.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했겠어.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레슨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 연세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0 중반 되신 분이에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지. 근데 이분이 아주 소리도 이쁘고 얌전하게 부시는 분이거든. 근데 오늘 그 레슨 새로 들어간 곡이 가방을 든 여인이었어. 가방을 든 여인. 근데 가방을 든 여인이 딱 걸리자마자 제가 이분한테 음의 넓은 세계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레슨을 어디까지 했냐면 30분을 레슨을 했는데 여기서 끝났어. 잠깐만요. 따라라라. 요거 한마디 하고 끝났어요. 이게 뭐겠어? 이렇게 하시던 분이거든. 근데 요걸 알려드린 거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이걸 알려드렸더니 야 멋있다 그러면서 연습해 보시겠다 면서 레슨 끝나고 이제 딱 저희 그 개별 연습실 있잖아요. 거기서 한 몇 시간을 이걸 하시더라고. 몇 시간을 하시는데 제가 바깥에서 살살 들리거든요. 되시더라고 이게. 으아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물론 이제 뭐 비브라토 이런 것들은 아직 서투르시지만 일단은 그분은 딱 소리의 세계가 이렇게 딱 디라라라라라라 이런 세계에 있다가 디라라라라라라 소리의 가능성과 세계가 굉장히 그 한 구절 레슨으로 넓어지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2프로 7번 문제에 우리가 업밴딩이라고 얘기하는 스쿱, 이 스쿱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도 뭐 가진 음에 가진 곡에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세요. 제가 다음 또 영상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유불급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과해서 좋을 게 없어. 예, 근데 과하게 할 줄을 알고 조절을 해야 돼요. 내가 과하게 할 줄 모르면서 나는 과한 게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조절해서 그 과한 것을 좀 줄여나가는 것과 아예 과한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것과는 레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과하다는 기준이 우리 지금까지 온 기준으로는 반음 정도면 돼요. 반음 정도는 흔들 수 있으면 그 정도면 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스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